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슈나이더 일렉트릭 아카데미가 제공해드리는 스마트 팩토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교육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목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추진 방향을 설정하자.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개요, 기본 방향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팩토리 담당자, 또 생산 기술, 보전 파트의 전기 기계, 또 뭐 설계 엔지니어, 또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개요 중에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기술적인 부분, 뭐 인더스트리 4.0부터 시작해서 신기술, 기술적인 부분에 너무 부각이 된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하지만 그 근간을 들여다보면 기후변화, 또 에너지, 또 ESG 경영까지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이슈에 대해서 왼쪽에 글로벌 상황, 오른쪽 박스는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상황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약 35년여간 어떻게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ESG, 현재 기업들 대부분 ESG 경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환경사회, 기업 지배구조. 불과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ESG라는 말보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소셜 부분을 되게 강조를 했다면 어느 순간 소셜이 두 번째로 밀리고 environment, 환경이 더 앞에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앞에 CDP에서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기준도 ESG 경영, ESG 리포트, ESG 로드맵을 보고 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각 기업마다 ESG에 대한 리포트 또 정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토의 정서는 97년에 COP3에서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교토의 정서에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파리 협정으로 계승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교토의 정서는 선진국 간의 협의였다.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 온실가스가 뭔데? 그린하우스 가스, 온실가스 6가지를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77%, 메탄, 이산화질소까지 하면 99%가 이 세 가지 가스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PFCS나 HFC, SF6는 1%밖에 안 되는데 이 세 가지 온실가스도 지구온난화 지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밖에 안 되는 이 세 가지도 온실가스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노력을 하자. 그런데 미국이 자국 산업을 위해서 또 탈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토 프로토콜이 20년에 만료가 되는데 20년에 대책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년 전 2015년에 G2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해서 파리 협정에서 이제는 선진국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해서 195개국이 참여하는 파리 협정을 발효를 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그동안 지구 표면 온도 상승폭 2도가 아니라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애매한데 잠깐 1.5도씨가 처음으로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각 기업 나라들마다 인디비듀얼 NDC 국가별 이행 방안을 발표하도록 했고요. 2015년 이후로 지금 벌써 올해 10년째인데 해마다 COP에서 파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회의들이 진행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세계 에너지 전망에서 CPS, Current Process Scenario, MPS, New Process Scenario, 또 SDS, Sustainability Development Scenario. 자, 이런 것들이 나왔죠. 자, 이 노란색 라인이 CPS예요. 그냥 놔두면 온실가스가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된다. 그런데
이거를 뉴 프로세스 시나리오에서는 나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 1.5도씨 경로 파리 협정에서 얘기한 이 방향으로 나가야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고 2050년까지 넷 제로 에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결국 에너지 사용 때문에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80%가 에너지 사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힘든 기간 3년 지나면서 그 와중에도 탄소 중립 선언이 각 나라마다 이어졌고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말씀드렸죠. 전기차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5G IoT가 발전하고 있는 혼란의 시기에도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디지털을 촉진했다. 산업체에서도 다양한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원격 솔루션들이 적용이 되고 다시 에너지 효율, 효율성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레질리언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회복을 했는지 회복 탄력성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다시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퇴보됐던 분야를 이제 그린과 디지털 분야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서스테너빌리티 부분을 본다면은 CO2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산업 분야, 건물 분야가 굉장히 많고요. 두 개 합쳐서 80%고 데이터 센터로 대변되는 IT 분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교통 분야는 한 20% 정도. 그리고 아까 CDP를 중심으로 해서 아리백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UN 글로벌 컴팩트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전 세계에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환경의 변화. 이제는 기업의 친환경적인 투명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 아리백. 요즘 이제 K 아리백에 구분하기 위해서 글로벌 아리백이라고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43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IT 기업들은 이미 달성을 했대요.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이슈가 있는 게 그들은 캠퍼스라고 부르는 빌딩 위주의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산업체, 공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BMW, 제너럴 모터스 같은 자동차 기업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아직 달성을 못한 거죠. 대한민국도 SK그룹이 제일 먼저 참여를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LG엔솔,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글로벌 아리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라별로 미국 94, 일본 89, 영국 49, 한국은 36개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이미 10년이 다 돼간. 지난 3월 한국에너지공단 발표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업종별로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아리백을 참여하고 있대요. 이제 국내 기업, 참여 기업들 명단이 쫙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LG에너지 솔루션은 2022년에 56%를 달성을 한다. 굉장히 좀 높네요. 아모레퍼시픽 34%, SK하이닉스 30%. 그래서 2050년까지 15개사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100% 달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아리백에 이어서 이제 K 아리백,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K 아리백이 진행이 됐습니다. K 컬처, K 드라마, K 화장품 많잖아요. K자 붙이면은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글로벌 아리백하고는 조금 다르게 관이 관여를 해요.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부와 국토부의 지휘를 받는 정부 산하 기관인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고 이런 것들을 해마다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한전에서 녹색요금제 사는 거 외에 인증서금에 PPA, 전력 구매 계약, 파워 퍼체이징 어그리먼트, 직접 계약가 있는가 하면 한전통해서 사는 3자 계약, 또 자기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이런 5가지 형태 중에 첫 번째는 감축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나머지는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글로벌 방법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아리백은 CDP 주관으로 해서 하는데 글로벌 아리백과 K 아리백은 달라요? 다릅니다. 일단 글로벌 아리백은 중간 경로가 있어요. 2030년까지 60% 달성해야 된다. 2040년에 90%, 최종적으로 2050년에 100% 달성해라. 중간 과정을 제시를 하고 리포트를 해야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LG에너지솔루션 벌써 56% 나왔다고 소개를 했는데 KRE100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2050년까지 다 하면 되지 뭐. 약간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죠. 나머지는 같습니다. 뭐 요금제나 이런 것들 같고요. 관리를 KRE100은 에너지공단에서 한다. 관에서 한다. 그러면 굳이 뭐 KRE100을 해야 되느냐? 이제 정부 자료에 의하면은 그래도 글로벌 아리백 기업들이 공급망에 있는 협력 회사들에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을 달성하려면 공급망에 있는 1차, 2차, 3차 협력업체에다가 요구하잖아요. 니네도 아리백 해야 돼. 그러면 애플의 협력업체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해야 되는. 삼성전자가 모든 거 다 만드나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들 2차, 3차 거기들도 또 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이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기업까지도 관련이 되는 내용이다. 안 하면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GM 이런 데는 걔네 공급망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죠. 아리백 하는 회사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 바로 이겁니다. 내 공장, 마이 오퍼레이션의 스코프 1, 2, 그리고 내 협력업체, 스코프 3. 근데 놀라운 것은 스코프 1, 2 대비 스코프 3의 탄소 배출량이 10배에서 20배까지도 제시되고 있어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도 자체 조사를 했더니 슈나이더 일렉트릭 자체 공장이 아니라 내 공급망에 있는 협력업체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13.8배에 이른다 라고 데이터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ESG 경영이 스코프 1, 2를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하는 부분에서 공급망 협력업체 스코프 3까지를 컨트롤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공급망을 이 밸류체인에서 업스트림이라고 해요. 고객은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프라이 체인, 공급망, 밸류체인의 업스트림 이런 용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있는 듯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 탄소 배출, 에너지 생산 소비, 전기, 디지털 이렇게 다 관련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왼쪽은 에너지, 오른쪽은 디지털, 또 에너지의 대부분은 전기.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오른쪽에는 디지털 부분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 IoT 뭐 얘기하고 있죠. 디지털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친환경과 디지털 다 이야기하는 거죠. 경영진의 64%가 이야기하고 있고 빅데이터 요즘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활용률이 얼마나 될까? 아직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진화할 것이다. 이미 이 현장에서도 설비가 고장나는 고치는 사후 보전에서 사전 예방 예지 보전으로 변화가 됐죠. 예방 보전. 뭐 설비가 고장났다 고치려면 뭐 다운타임 발생하고 뭐 MTBF, MTTI 이런 지수 관리했는데
그러면 생산 피해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생산을 하지 않을 때 예방적으로, 예를 들면은 저 설비의 수명이 10,000시간이다. 9,500시간에 미리 예방 보전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고장나서 다운타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보전이 이미 일반화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설비마다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설비가 있는데 어떤 설비는 9,000시간에 고장이 나고 어떤 설비는 11,000시간이 돼도 멀쩡하게 계속 돌아요. 자동차도 뽑기에 따라서 다르다는데 내 운도 있겠지만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재료나 작업자가 뭐 그날 뭐 술을 많이 먹었던가 전날 아니면 뭐 기분이 안 좋았다던가 이런 휴먼 에러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보전이 대처를 하지 못하니까 예지 보전, 예지 예측 보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내용인데 그건 예방 보전이 예지 예측 보전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IoT, 센서들이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설비, 이 기계는 다른 설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 습도가 높고 먼지가 많고 그래서 뭐 모터의 파형도 이상해. 여러 가지를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센싱해서 예방 보전이 예지 예측 보전까지 가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모바일 원격, 우리 아까 수업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사이트 단위에서 있었던 것들이 공장 전체 또는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파일럿을 통해서 스케일업 돼서 대규모 대량 생산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컴퓨팅 기술들이 적용이 되는 근간이 바로 빅데이터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디지털은 그래서 다양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에너지를 절감하게 해준다. 아까 다양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평균 30%, 최대 85%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측정되지 않은 데이터는 관리할 수가 없다. 거꾸로 측정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시화시킴으로써 대시보드를 통해서 관리할 수가 있다. 생산성도 향상을 가져오는데 공장을 짓는다. 프로젝트 단계에서 설계 또 인스톨레이션 구축 단계에서 우리가 캐피탈 익스펜스라고 카펙스라고 얘기합니다. 엔지니어링하고 시운전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비용을 절감한다면 준공 이후에 오퍼레이션 익스펜스 운영비라고 합니다. 오펙스. 준공 이후에 유지보수 메인테넌스에서도 또 최대 75%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에서 장비 효율성 MES 생산관리 시스템에서 OEE라는 지수 오버롤 이퀴먼트 에피션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장비의 신뢰성이에요. 장비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장비가 고장나지 않도록 아까 얘기한 예방 예지 보전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거죠. 바로 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 장비 수명을 늘리고 MTTR, 고장이 났을 때 Mean Time to Repair, 수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안전해진다.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칠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어들게 한다. 자, 이런 것들이 디지털에서 이루어지는 기술들입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는 그냥 기술적인 게 아니라 결국 이런 결과물들을 가져오게 한다.